이번에도 반동에서 1박 2일만 있다 보니까 너무 금방 갔습니다. 오늘도 아침 열차를 타게 됐는데 5시간 걸리는 일정입니다. 열차가 서 있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게 반동이 시발역이더라고요. 수라바야까지 가는 열차래요. 뜨가리라는 곳에 왔습니다. 예전에 구독자분들이 뜨가리라는 데를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여기가 미식의 도시라고. 자막은 태갈로 표기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편하도록. 근데 이제 저 발음은 언어를 존중해서 뜨가리라고 할 거고요. 햇빛이 엄청 뜨겁네. 역 가까운 곳으로 숙소를 잡긴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포장은 잘 돼 있어서 짐은 나중에 풀고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밥부터 먹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거 날씨가 꾸물꾸물한 게 비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정도인데, 제가 검색을 했을 때 우리로 치면 맛집거리가 있다고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AI 정보라서 솔직히 믿을 수는 없고, 고양이 걸어서 20분 거리긴 한데 동네 구경이나 한번 하려고요. 제가 내린 이제 여기 저쪽이고 저쪽이 중앙광장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심부에 제가 온 거긴 한데 도로가 되게 넓어요. 우리로 치면 거의 뭐 한 왕복 8차선쯤 되겠는데? 횡단보도는 있지만 뭐 신호등이 없죠. 다행히 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많진 않지만 나한테는 이게 쉽진 않다 솔직히. 이거 급수탑인가? 저 1931년 써있는 거 보니까 1931년에 지어진 급수탑인가 봐요. 요 왼쪽이 하천인데 이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쫙 있는 것 같고 이걸 따라서 한참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마을 중간에 다리도 있고, 뭐 웬만한 나라는 다른 동네를 가도 좀 비슷비슷한 느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는 그동안에 제가 왔던 곳이랑 좀 묘하게 다릅니다. 길거리 음식도 되게 곳곳에 많이 있고, 지금은 잠시 조용하지만 왠지 밤에는 뭔가 북적북적할 것 같은 그런 느낌? 여기 한국어 교육하는 곳도 있네? 제가 알고 일부러 온 게 아니고 진짜 우연히 가다가 본 겁니다. 와, 이제 삼거리가 나타났군요. 이 뜨가리라는 한국으로 치면 작은 시 정도인데 정확한 인구 통계 자료를 찾지를 못했는데 2024년 기준 인구가 28만 명이라고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뜨갈 이 도시뿐만 아니고 이제 그 주변 생활권이라고 해야 되나? 한국은 이제 대도시 주변으로 메트로폴리탄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소도시 중심으로도 그렇게 생활권이 크게 형성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뜨갈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권역은 총 인구가 165만 명이라고 합니다. 결코 작은 곳이 아닌 거죠. 다만 이제 행정구역상 뜨갈이라는 곳 인구만 이제 28만 명이라는 얘기고, 저는 되게 작은 동네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이거 걷다 보면 거의 다 왔네 이제. 요 왼쪽부터가 잘란구라미라고 합니다. 맞죠? 여기 딱 써있네. 자, 여기를 제가 온 이유가 예전에 우리 구독자분이 인도네시아의 각 지역에 가다 보면 되게 맛있는 음식들이 어떤 게 있는지 정리를 해주신 정보가 있는데, 그래서 뜨갈에서는 뭘 먹어야 될지 제가 조금 정리도 해왔습니다. 마침 가다 보니까 소또 마디, 이것도 되게 유명한 그거더라고. 여기서 밥이나 먹고 갈까? 메뉴 넣으면요? 소토 마디라는 것만 알고 왔는데 음식 봐봐, 아얌, 미누마니, 저게 아마 음료 선택일 거고, 두부도 안 쓰고 맑은 것도 안 쓰고. 미안합니다, 번역 상태가 좋지 않아요. 국물을 부거나 맑은 것으로, 맑은 국물이 있으면 주세요. Mix. 예, 믹스. Drink. 테마니스. Teh hot. 또 마디? 이게 단일 그냥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바바치 아마 내장 될 것 같고, 뭐 닭고기, 뭐 살고기 뭐 이렇게 섞어서 나오는 것 같고, 이게 뜨갈 지역에서 되게 유명한 음식 중 하나. 뜨거운 게 이 더운 날씨에 20분을 걸어오는데 뜨거운 차가 나왔습니다. 밑에 설탕인가 봐요. 이게 닭고기 같고 이게 바바치고, 이거는 저기 면 같은데? 안에 밥도 들어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식으로 치면 약간 곰탕 느낌 날 것 같은데,
향채가 좀 들어가서 향긋하긴 하지만 고기의 풍미, 우리는 이제 그 깊은 맛의 육수에 익숙하잖아요.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는 그런 아주 깊은 맛 이런 걸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거는 아주 좀 깊어요. 그리고 국물이 새콤합니다.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새콤함이 있어서 맛있습니다. 찾아와서 먹을 만해요. 단점은 양이 너무 적다는 거죠. 우리 양이 적어서 다행인 게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보면 다 먹어봐야겠다. 얼마나 맛있는 동네인지 궁금해져서 제가 추천받았던 음식이 나시 보가나, 그다음에 나시 퐁볼이랑 나시 랭코도 있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있는 그 숙소 앞에도 음식 스토어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뭐 나시 랭코도 제가 먹기로 봤었던 거고, 근데 나시 보가나는 그 설명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제가 어제랑 그제 먹었던 그 순다 방식의 음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유 잘 먹었다. 때마네스까지 합쳐서 35,000동이니까 우리 돈으로 한 3,000원 정도의 가격? 이제 뭐 지나가다가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아까 금방에도 폭우 올 것처럼 구름 끼더니 싹 맑아졌어. 가다 보니까 나시 보가나 파는 집도 찾았는데 지금 아마 좀 쉬는 시간이겠지? 인력거도 있다. 되게 좀 놀란 게 시골은 시골인데 도로가 넓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건너면서 오른쪽으로 보면 뭐 이렇게 도로가 생각보다 넓게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독특한 시골이네 여기. 낮에는 진짜 조용합니다. 3시 43분이면 그렇게 이른 시간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마을이 너무 조용해요. 와, 저기 이제 배들 서 있는 거 보니까 여기도 또 바닷가 도시거든요. 보행하기 좀 위험하다 확실히. 지금 구글 지도상에서는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게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그냥 건너는 게 제일 낫겠지. 휴대폰 가게도 있네. 세탁소도 있고. 계속 이렇게 조용한 마을 길이 이어지긴 한데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냐면 저번 달에 제가 호치민 여행할 때 전철역 주변 동네 한 바퀴씩 돌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도 없고 볼거리나 체험할 거 딱히 없는 그런 주택가? 정처없이 그냥 더운데 걷기만 하던 지금 약간 딱 그 상황입니다. 오씨, 이건 비포장도로 오잖아. 이제 바다가 바로 앞인가 봅니다. 저기 이제 배들이 있어요. 오, 이게 뭐야? 아니, 배를 이렇게 직접 만든다고? 무슨 배지? 저거 뭐 스크류 달린 거 보니까 실제 쓰는 배 같은데? 비슷한 배들이 있네 진짜. 여객선 같아. 창문도 있고. 아니 어선인가? 물어보니까 제가 배 만드는 걸 본 적이 없어. 울산 현대중공업 같은 데서 막 엄청 큰 도크에다가 대형 컨테이너선 건조하는 그런 것만 봤지. 그래서 나는 그런 대형 조선소에서 난 배 만드는 줄 알았지. 아, 나 이런 길로 올 줄은 생각도 못했네. 어이씨,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게? 와, 이거 허연 것 봐. 이거 소금기 같아. 이게 지금 냄새가 막 물 비린내가 나서 보니까 바닷물 느낌인데 이거? 왠지 내가 지금 오면 안 되는 데를 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바닷가를 뭐 그랩 불러서 타고 가는 것보다 동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막연하게 지금 이렇게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럴싸해 보이는 목적지를 이제 설정을 하고 가는데 이게 지금 구글 지도상에서는 조금만 더 가면 해변이라고.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 뭐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앞에. 이게 다 담이 있어가지고 넘지를 못했는데 아무리 봐도 느낌이 담 넘어가야 되는 상황 같구만. 자, 여러분 이런 장면을 못 본 척 해주세요. 아무튼 이렇게 오면 막상 가까워지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비슷한데, 뭐 이렇게 좀 정제되지 않았다 뿐이지 해변은 해변이네요. 그리고 하여튼 여기는 뭐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인가 봅니다. 이렇게 철조망 해놓은 거 보니까. 저 이제 바다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기서 한잔 하면서 뭐 쉬는 사람도 있고. 검은 모래가 검다. 뭐 제주도 쇠속각 정도 와야 볼 수 있는 광경인데 파도는 거의 없어요. 진짜 잔잔해요. 수심이 그렇게 안 깊나 봐. 아무튼 여기를 제가 목적 포인트로 삼은 이유가 이쪽으로 쭉 이제 가면 그 다양한 이제 해변이나 그런 시설들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어서 저까지 그냥 한번 쭉 걸어가면서 여기 뭐 생각보다 여기 맨들맨들한 보도블록도 딱 껴져 있고 생각보다 다니기 좋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생선, 해산물 이런 것들이 많네. 여기 지금 조형물이 나왔습니다. 판타이 알람인다라고
쭉 이렇게 산책하기도 좋아요. 진짜 낮에 할 일 없으시면 딱 놀기 좋네요. 어디 가나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낚시를 할 줄을 모르는데 구경하는 건 되게 좋아해요. 고양이도 있네. 저기 물이 확실히 얕구나. 하이. 저기 물 꽤 안쪽으로 들어갔는데도 뭐 무릎까지밖에 안 와. 와, 근데 히잡을 쓴 채로 물에 들어갔어. 세상에. 지나가다가 봤는데 바나보트도 탈 수 있고 제트스키도 탈 수 있네요. 여기 10명까지 한 명당 5만원, 5만 루피 하니까 1인당 한 4,000원 좀 넘는 가격. 그 다음에 제트스키는 15분에 45만 루피야. 그러니까 한 4만원 정도. 최대 2명이 탈 수 있답니다. 여기가 워터프론트 수변 공원이구나. 이렇게 해상 레저도 즐길 수 있고. 메뉴 히어? Dạ mình luôn, Bắt- dạ ờ. mình luôn. 아유, 이게 해변가라서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싸다. 뭐 하나에 뭐 2,000원도 안 해. 원래 밥하고 먹는 거 중에 랭꼬, 나시 랭꼬를 봤는데 여기 랭꼬 뜨갈이라는 게 있으니까 뜨갈 왔으니까 랭꼬 뜨갈 이거 한번 먹어보는 걸로. 더워 죽겠는데 뭔지 파봐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번 시켜보는 거죠. 맞아. 오케이. 애니 테이블? 예. 땡큐. 제가 주문한 그 랭꼬 뜨갈이라고 이 지역 뜨갈 지역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뜨갈에 오게 되면 이 음식을 꼭 맛보라고 하는데 이 위에는 이제 뭐 끄룩북 우리한테 익숙하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두부 같고 안에는 이게 밥이 있네요. 그리고 호박 독특합니다. 나시 랭꼬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검색을 해보니까 약간 채식주의,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기나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채식 즐기는 분들한테 딱 적합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라고 설명하지? 우리는 비빔밥에 고추장을 넣는데 고추장 대신에 이제 뭐 살짝 달콤하게 뭐 간장 소스라든지 그렇게 하면 딱 이런 비슷한 맛이 날 것 같아요. 고추장 안 들어간 비빔밥 버전? 되게 익숙한 맛이야. 그러니까 뭐 위화감이 전혀 없어. 맛있어요. 한국 분들 입맛에도 잘 맞으실 거예요.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바닷가로 가서 바람 좀 쐬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게도 오늘도 결국 이 일몰을 보는 데는 실패했어요. 지금 이 구름 새끼가 해방을 나가지고 제가 외국 여행 와서 라이브를 한 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특별 간식을 준비를 했는데 이걸 식당에서 먹기는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이거 어제 반동에서 산 건데 바닷가 왔으면 우리는 또 한국인이잖아. 이런 낭만이 있어. 이제 해는 싹 넘어가 버렸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진 다음에 바닷가 라이브 중 그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번 싹 보여드리고 어쨌든 내일 또 다른 도시로 바로 또 이동을 할 계획이라서 오늘 뜨갈에서 시간이 이제 사실상 오늘 저녁이랑 내일 오전까지 이거 목이 이게 반동에서 물린 건지 가로수에서 물린 건지 지금 계속 가려. 전 세계 모기는 뭐 나만 보면 내가 환장을 해. 내가 피가 맛있나 봐 내가. 독해서 깔아앉지도 않아 이거. 뜨갈에서도 해가 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네요. 다음 장소로 슬슬 이동해 볼까 싶습니다. 여기가 이제 해변가 우리 그 방금 음식도 먹고 했던 곳인데 불 켜진 집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뭐 떠자가 불 켜진 데 있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낮에 즐기는 곳이지 밤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황급하게 자리를 뜨는 이유가 모기들이 엄청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곳곳이 가려운데 막 곳곳에 모기 달라드는 가려운 게 확 느껴질 정도로 여기는 딱 해지는 것까지 구경하고 바로 이동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늦었어요. 지금 이게 영상의 화면에서는 좀 밝게 나오는데 지금 실제로는 되게 어두운 상태거든요. 지금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려고 하는데 일단 구글 지도상에서는 여기 판타이 알람인다 요 간판이 나오는 곳 여기 기준으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여기까지는 나와야 되는 것 같네요. 다음 장소로 가보죠.